친절하고 밝은 미소하면 떠오르는 항공기 승무원. 승무원은 대표적으로 승객의 여권을 확인하고 탑승권을 발행하는 체크인 카운터, 수화물의 연착, 분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화물 담당 승무원, 그리고 승무원들의 비행 일정을 조절하는 승무원이 있습니다. 이 중 오늘 만날 승무원, 바로 탑승객의 안전과 편안한 여행을 책임지고 있는 항공기 객실 승무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승무원 김수익입니다. 안녕하세요. 승무원 노재인입니다. 곧 오늘의 비행이 시작되는데요. 객실 승무원은 본인의 비행 일정을 미리 확인한 후 잘 숙지하고 있다가 탑승하기 전 마지막으로 비행을 같이 할 동료들과 브리핑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데 이 시간에 뭘 하시는 건가요? 임무 분담, 유의사항 및 신규 업무 지식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기장의 주관하에 목적지, 비행 시간, 항로 및 기상 조건, 기타 유의사항 등에 대해 듣고 숙지합니다. 확인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긴 비행 동안 승무원들도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 분담은 기본.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는 필수겠죠? 이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 장비 및 기내 시설의 이상 유무, 비행 중 필요한 기내 용품의 수량 및 탑재 여부, 기내 온도 및 조명에 이르기까지 제반 사항들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도록 준비합니다. 기장에 승객 탑승 지시가 떨어지면 탑승객의 자리 안내부터 본격적인 기내 업무 시작입니다. 안전벨트, 구명복, 산소 마스크, 비상탈출구 사용법 등에 대한 비디오 시청 또는 승무원이 직접 시범을 보이게 됩니다. 시범이 끝나면 전 승무원이 이륙을 위해 최종적으로 좌석 벨트 확인, 기내 이동 물질이 고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비상 상황 안내는 보통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동하는 동안 진행되는데 이착륙 시점에서 가장 높은 사고 발생률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해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집중력을 높여야 합니다. 드디어 이륙하는 항공기. 이제 항공기 승무원은 어떤 일을 하나요? 승객의 요청에 맞춰 읽을 거리, 음료, 식사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헤드폰을 제공해 영화나 음악을 즐기실 수 있도록 조작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또한 향수나 주류 등의 간단한 면세품을 기내에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승무원은 입국 숙속에 필요한 서류나 세관 신고서 등의 작성 방법도 숙지해서 착륙 전에 승객분들께 작성 방법을 설명하여 공항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 비행기가 착륙하고 승객들이 모두 내렸는데요. 그런데 승무원들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님들께서 비행기에서 내리신 후 놓고 가시는 짐이 없는지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항공기 승무원이 확인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여기에 신규 업무까지. 때문에 승무원분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비행시 상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서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 승무원들이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할 캐빈 크루 매뉴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방송 시에 필요한 방송 매뉴얼이 있습니다. 한 달 주기로 바뀌는 비행 일정. 때문에 비행 일정에 따라 주말 휴일 없이 근무 시간은 불규칙한 편인데요. 이외에 근무에 있어 힘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긴 비행 시간 동안 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강도 높은 업무라서 체력적으로 힘들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승무원들은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체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이 안전하게 끝날 때마다 느끼는 보람은 어느 직업에 비할 수 없다는 주인공들. 이러한 항공기 승무원이 되려면 꼭 항공교육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승무원을 꿈꾸는 대다수의 분들이 승무원 학과를 지원하거나 승무원 양성학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만 승무원이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사 입사는 공개 채용을 통해서만 가능한데요. 공개 채용은 1년에 한두 번으로 제한적이고 국내외 항공사가 원하는 채용 자격 요건은 다르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공인 영어 시험 성적. 입사 이후 1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다면 타 항공사의 경력직 공채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항공기 승무원은 서비스직이라는 점. 봉사 정신 외에 단정한 용모와 상냥함은 필수인데요. 이외에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이 항공기 승무원에 적합할까요? 승무원이 갖춰야 할 가장 필요한 자질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씨를 가져야 깊이 우러나는 친절하고 늘 밝은 미소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행 시 팀 단위로 비행하기 때문에 원만한 협동 정신과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성격 또한 필요합니다. 하늘의 미소천사. 항공기 승무원이 일하는 항공사는 국내외 매우 다양한데요. 게다가 외국 저가 항공사들이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노선을 신설하거나 운항 횟수를 늘리고 있는 상황. 국내외 대규모 항공사는 물론 저가 항공사까지. 이로써 승무원이 되는 길은 더 넓어지겠죠?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근무하는 국가의 민간 외교관으로서 꿈을 펼쳐나가시길 원하시는 학생이라면 꼭 도전하셔서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승무원 영상 잘 보셨나요? 승무원의 시초가 간호사라는 거 영상에서 확인하셨죠? 1903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비행기를 타본 사람은 단 2사람에 불과했어요.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한 라이트 형제 잘 아시죠? 라이트 형제만이 공식적으로 비행다운 비행을 한 거죠. 그리고 100년이 흐른 지금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고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하늘 위에서 밥도 먹고 쇼핑도 하면서 비행을 즐기게 된 것이죠. 비행 서비스와 관련된 직업 중 오늘 승무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저는 한국항공소년단 이원형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긴장되네요. 항공기 승무원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학생 여러분, 저와 함께 승무원의 세계로 들어가 보실까요? 항공 종사자의 직업 분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비행 서비스와 관련된 직업들은 크게 여객, 서비스, 운항, 화물, 정비 부분으로 구분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학생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직업으로는 항공기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이 있고 이 외에도 항공정비사, 공항 서비스 사무원,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항공기 승무원이라고 하면 운항 승무원과 객실 승무원을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운항 승무원은 여러분이 잘 아는 항공기의 총책임자며 우리가 흔히 아는 비행기 조종사를 의미하고요. 객실 승무원은 여자는 스튜어디스, 남자는 스튜어드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외국에서는 사실 성별에 관계없이 캐빈 크루라고 칭하기도 해요. 우린 다양한 승무원의 직업군 중에서 객실 승무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객실 승무원의 하루 영상 한번 보시고 오실까요? 제주항공 입사 10년차 장문선 사무장. 오전 9시 40분 출발 김포발 제주행 비행으로 숨가쁜 하루를 시작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저희 일일 준비 중이라서 일일 동안만 테이블 좀 다시 접어주시겠습니까? 하루에 국내에서는 왕복 4차례 최대 8시간, 국제에서는 편도 한 차례 운항이라도 9시간 서서 근무합니다. 승무원 4명이 승객 180여 명의 편의를 돌보고 기내 이벤트 역시 이들의 몫입니다. 인천함을 정답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비용 항공업계 해외 항공사의 진출도 이어지며 객실 서비스 양상을 위한 항공사별 승무원들의 아이디어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승객들의 안전. 난기류를 만났을 때 두려움이 있지만 눈과 발걸음은 반사적으로 승객을 향합니다. 터뷸런스가 났을 때 승객들은 저희 승무원들을 계속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승무원들도 편안한 미소로 승객들에게 괜찮다라는 표정을 남겨드리면 항상 웃고는 있지만 힘겨운 순간도 많습니다. 이게 반말로 말씀해 주시거나 할 때 조금 많이 상심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네. 기내에 좀 신문이라든가 가끔 없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원하시는 거 바로 드릴 수 없어가지고 그때 조금
업무가 고되지만 승객들의 미소만 봐도 피로가 풀린다는 승무원들. 승객들의 작은 친절이 승무원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객실 승무원의 하루 영상 어떠셨나요? 정말 숨가쁜 하루네요. 객실 승무원의 기본 업무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학생 여러분,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객실 승무원이 취해야 하는 조치인 일상 안전 업무가 있는데요. 일상 안전 업무 중 첫째로 비행기를 탑승할 때 휴대 수화물을 규제하는 경우 많이 보셨죠? 기내에 탑승할 때 가방 크기 그리고 무게를 제한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승객들의 가다한 짐은 비상구나 통로를 막아 비상 상태 발생 시 신속한 탈출에 저해가 되고 난기류 시 승객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반드시 규정에 맞게 반입이 규제되고 적절하게 보관되어야 해요. 둘째로 우리가 비행기를 탑승해서 자리에 앉게 되면 좌석벨트 점검을 하는데요. 이건 이유가 뭘까요? 네,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그리고 난기류 또는 예기치 않는 항공기 충돌 시 발생하는 심한 기체 요동은 승객의 신체를 좌석 밖으로 튀어나가게 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는 바로 승객이 좌석 벨트를 잘 착용하는 것뿐이겠죠. 셋째로 이 착륙 시가 사고의 위험이 가장 많을 뿐 아니라 기체의 동료가 가장 심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객실 승무원은 이 착륙 전 각종 확인 사항을 담당 구역별로 철저히 점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거죠. 네 번째로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은 승객이 갖고 타는 전자기기의 기기 사용은 주파수 간섭 등으로 심각한 운항상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을 제한해야 해요. 다섯째로는 기내 흡연 및 음주 제한은 당연하겠죠? 무분별한 기내 흡연자 및 가음자는 대다수 승객의 쾌적한 여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화재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객실 안전에 저해가 되므로 객실 승무원은 무분별한 기내 흡연자 및 가다 음주자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하여야 해요. 이번에는 객실 서비스 업무에 대해 알아볼까요? 비행 전 출근을 하면 객실 승무원은 유니폼을 입고 출근 후 용모 검사를 받는데요. 성별 상태 등에 통과하지 못하면 벌점을 받기도 해요. 객실 브리핑을 통해 안전과 보안, 서비스에 관한 사항들을 숙지하여 노선의 특징, 클래스별 서비스 등에 대해 브리핑해요. 그 다음 운항 브리핑에서는 비상 상태 발생 시 대응 절차 숙지와 운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브리핑합니다. 기내 도착 후 승객이 탑승하기 전까지 승무원이 하는 일은 각자 담당 위치에서 비상 장비 체크와 담당 일을 합니다. 승객 탑승 시 승무원의 업무는 각자 위치에서 밝은 미소로 탑승 인사와 승객들의 수화물을 정리를 도와드리며 좌석 안내도 해주죠. 이륙 시 승무원이 점프 시트에 앉아 30초간 리뷰를 합니다. 30초 리뷰란 무엇일까요? 통계적으로 항공기 사고가 이륙 후 3분, 착륙 후 8분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여러 가지 비상탈출 매뉴얼은 30초간 계속해서 상기하여 갑자기 닥친 비상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비상탈출 업무를 신속, 정확,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행동이에요. 아무런 대비 없이 갑자기 맞게 된 비상 상황과 계속해서 절차와 순서를 상기하던 중 맞게 된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 결과는 분명 다르겠죠? 이륙 후 비행기가 안전한 상태가 되면 승객에게 음료 서비스를 하고 기내식 서비스 후 기내에선 영화도 볼 수 있고 독서나 잠을 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우리 승무원들은 두 조로 나눠 휴식을 취한답니다. 면세품 판매 시 승무원의 업무도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 담당 승무원이 물건 카트를 끌며
기내 면세품을 판매하고 신입 승무원이 면세품 판매 시 부족한 물품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해요. 착륙 시에는 이륙 시와 마찬가지로 좌석 벨트와 유동 물질을 고정하고 승객의 입국 서류 작성을 도와주죠. 비행 후 승객이 다 내리고 나면 승무원들은 기내 점검을 해요. 객실, 화장실 등에 잔류 승객이 있는지 확인도 하고 유실물 확인도 한답니다. 기내 이상 유무를 확인을 마치고 나면 지상 직원에게 인수인계 필요한 아이템을 인계까지 하고 나면 기본 업무가 끝나죠. 지금까지 내용인 비상시 승무원 관련 영상 한번 보실까요? 승객 여러분, 기체 편항으로 비상 착륙을 시도하겠습니다.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머리 숙여. Head down. 발목 잡아. Grab your ankle. 머리 숙여. Head down. 발목 잡아. Grab your ankle. 좌석벨트 표시등이 꺼졌으니 벨트 풀고 밖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비행기 문을 열자. 자, 다음 비상구에 앉은 탑승객에게 손님께선 비상구에 앉으셨으니 이 슬라이드를 타고 제일 먼저 탈출하신 뒤 밑에서 다른 승객들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잡아주세요. 아셨죠? 네. 슬라이드에 앉아 발등 세웁니다. 허리 펴고 양팔 앞으로 곧게 내밀고 주먹 쥐고 착지한 뒤 멈추지 말고 바로 앞으로 달려갑니다. 점프! 자, 다음 분. 발등 세우고 허리 펴고 양팔 내밀고 주먹 쥐고 점프! 아이,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저리 비켜! 스님, 자꾸 이러시면 항공법 위반으로 체포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좋은 승무원이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 비상 상황 시 빠르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능력. 승객들을 빠르고 안전하게 탈출시키는 역할이 바로 승무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지. 누구 계십니까? 탈출 못하신 분 계십니까? 승객들은 모두 탈출했네. 우리도 어서 나가지. 네. 좋은 승무원이 되고 싶다고? 그럼 이런 노력이 필요해. 첫째, 승객들의 편안한 비행을 위해 노력하는 배려심. 둘째, 외국인 승객을 상대하기 위한 외국어 회화 능력. 셋째, 비상 상황 시 빠르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능력. 그럼 미래의 승무원을 응원할게. 영상에서 객실 승무원이 안전수호자라는 건 다들 아시겠죠?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필요로 하는 전문 직종이라는 거 아래 두 영상을 보면 학생 여러분들도 더 많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 네, 저희가 착륙 준비를 하고 있던 시점에 좌석 쪽에서 승무원을 부르는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일본인 어머니께서 비명을 지르고 계셨고 아버님께서는 아이 환자의 입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으시면서 무엇인가를 빼내려고 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환자 승객분께서 목을 잡고 계셨고 킥킥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도에 뭐가 들어갔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습니다. 처음에 상황을 먼저 인지한 승무원 분들께서 초기 하임리히를 실시하시다가 계속 더 의식을 잃어가시다 보니까 전체 비상신호로 전 승무원들에게 상황을 알렸던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저희 승무원들 모두 모여서 저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손님을 뒤에서 부둥켜 안고 하임리히를 실시하였고요.
사무장님께서는 급하게 닥터 페이징 실시하시고 나머지 승무원분들은 환자 승객의 상태를 계속 체크하면서 의식이 돌아왔는지를 확인하고 호흡을 확인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훈련원에서 안전교육을 받는데요. 하임리랑 CPR, 심폐소생술 등을 배우는데 사실 저희도 이렇게 기내에서 정말 소중한 기회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교육을 정말 잘 받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육 실습들이 잘 이루어져서 기내에서 어떤 응급 상황이 생겨도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승무원들도 아마 다 똑같이 했을 것 같은데 그 힘은 바로 저희 교육과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여객기 사고 당시 비행기 대부분이 파손될 만큼 큰 사고였지만 인명피해는 2명에 그친 데는 침착하게 승객들을 구조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 비행기를 탑승했던 미국인의 인터뷰에 따르면 체구가 작은 여성 승무원이 승객을 대피시켰다고 하는데요. 정말 긴박한 상황 속에서 나보다 남을 먼저 챙길 수 있는 것은 웬만한 신이 아니고서는 힘들겠죠? 그 주인공 아시아나항공 이윤의 객실 승무원의 영상 보실까요? 먼저 아시아나기 착륙 사고 현장에서 침착한 대응이 돋보였던 이윤의 승무원의 뉴스입니다.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사고. 대형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서도 승무원들의 빠르고 침착한 활약상이 전해졌었죠. 특히 이윤의 승무원은 꼬리뼈가 골절됐는데도 승객들을 모두 대피시킨 뒤 마지막에 탈출을 했었습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뭐가 이렇게 걸쳐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뒤쪽이 마치 벽처럼 완전히 뒤에는 아예 보이지가 않고. 탈출 후에도 끝까지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감동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시 화재 규모를 감안할 때 사상자 수가 비교적 적었던 것은 몸을 아끼지 않은 승무원과 침착하게 따라준 승객들 덕분이었습니다. 두 가지 영상을 보면 승무원이 비상시 승객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희생과 보호 조치를 수행하는 직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죠. 승객에게 서비스 제공자인 객실 승무원들은 서비스 제공 능력과 태도 등에 따라서 항공사의 서비스 품질이 결정지어지기 때문에 객실 승무원들의 업무 관리 능력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객실 승무원이 되고 싶다고 하면 대학 진학 관련과를 두고 고민하게 되는데요. 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도 있고 일반 학과에 진학하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학생들은 항공사 승무원 채용 과정을 거쳐 선발되는데 관련 학과를 가야 할지 일반 학과도 가도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관계없다고 말하고 싶네요. 관련 학과에 가면 아무래도 그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선배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접할 기회는 많겠지만 그게 사실 본인에게 직접적인 선발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는 미비하다고 해요. 타면 영상에서 승무원의 시초가 간호사라는 하면 기억하시죠? 객실 승무원의 경우 민간 항공산업과 그 역사를 같이 하는데 현재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객실 승무원이자 최초의 여성 승무원은 바로 엘렌 처치가 있어요. 엘렌 처치는 원래 간호사로 조종사가 되기 위해 희망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보잉 항공 수송회사에서 1930년 간호사가 되어 승무원을 시작했답니다. 그때는 멀미하는 승객을 위해 간호사를 탑승시켰다고 해요. 그렇지만 엘렌 처치는 사실 알려진 바와 같이 최초의 객실 승무원은 아닙니다.
앨런 처치보다 앞선 남자 승무원이 탑승했다는데요. 조종사, 정비사 이외에 탑승자로 객실 업무를 담당했던 직업으로 최초 인물은 독일의 하인리 쿠비스입니다. 그는 객실 승무원으로 일을 시작하였고 이 당시의 비행기는 지금과 같이 여객기가 아닌 비행선이었답니다. 고정익 동력 비행체는 미국에서 초기 발명되었으며 발전을 시작했지만 고정익이 없던 시대의 유럽에서는 비행선을 중심으로 항공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하인리 쿠비스는 그 당시 독일의 제플린에 승선하여 승무원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하인리 쿠비스의 업무는 현재 객실 승무원의 주요 업무인 승객 안전과는 관계가 없는 순수한 서비스 분야였다고 해요. 그는 원래 유명 호텔에서 일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비행선에서 승객들의 식사 등을 서비스하며 서비스업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었다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쿠비스 혼자 비행선에 승선하여 승무원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점차 항공교통이 발전해 감에 따라 요리사와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함께 승선하게 되었고 72인승 하덴부르크 경우 10명에서 15명의 객실 승무원이 함께 동승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 당시 하인리 쿠비스의 업무는 현재 객실 승무원의 주요 업무인 승객 안전과는 관계가 없는 순수한 서비스 분야였다고 해요. 그는 원래 유명 호텔에서 일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비행선에서 승객들의 식사 등을 서비스하며 서비스업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었다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쿠비스 혼자 비행선에 승선하여 승무원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점차 항공교통이 발전해 감에 따라 요리사와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함께 승선하게 되었고 72인승 하덴부르크 경우 10명에서 15명의 객실 승무원이 함께 동승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지금까지 하늘을 사랑하고 비행기에 관심 많고 항공기 객실 승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이야기 나눴어요. 오늘부터 다들 준비 들어가실 거죠? 학생 여러분, 우리 미래의 멋진 항공기 객실 승무원으로 비행기에서 만나요.